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포천시 경제환경국의 최신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포천시가 이 경제랑 환경, 이 두 가지 축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부터 아리공공 기반 조성, 그리고 운악산 구름길 조성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맞습니다. 분야가 굉장히 넓죠? 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포천시가 시민 중심의 경제 활성화, 또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이걸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이 자료는 포천시가 당면한 과제들을 좀 해결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려고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경제 지원책하고 환경 개선 사업들 이런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렇죠. 그럼 먼저 경제 분야부터 볼까요? 중소기업 지원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해외팔로 개척도 없는다는 그 해외 지사화 사업, 이것도 있고, 네. 노동자들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그리고 디지털 무역 지원센터, 이거 운영도 있고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그 전통적인 지원 방식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 그 덱스터라고 하셨죠. 그걸 통한 지원, 그리고 근로자 복지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덱스터요? 네. 그러니까 기업하고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까지 다 같이 좀 상생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포천사랑 상품권 발행이나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일자리 박람회 소식도 있고요. 그렇죠. 다양한 주체들을 다 고려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게 관건이겠죠. 이 브리핑 자료 자체는 각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둔 것 같긴 합니다. 개별 사업 목표는 뚜렷한데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어서 시너지를 확 낼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로드맵은 이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여러 주체를 포괄하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 쪽은 이 정도로 보고 다음으로 중요한 환경이랑 삶의 질 개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RE100 이행 기반 조성이란 말이 딱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좀 생소한데요? RE100 이게 기업이 쓰는 전력을 100%다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그런 국제적인 캠페인이에요. 100%요? 네. 그래서 포천시가 이 기반을 조성한다는 건 지역 내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라던가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는 거죠.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이런 거랑 맞물려서 친환경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거, 악취 문제 해결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악취 저감 대책, 이런 것도 포함된 게 좀 인상적이네요. 네, 맞아요. 특히 악취 문제는 주민들 만족도랑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한복정맥 운악산 구름길이나 태봉글린 공원 조성 같은 거, 시민들이 쉬고 즐길 녹지공간 확충 계획도 같이 있고요. 네, 공원 좋죠. 그리고 산불대응센터 건립. 이것도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중요하고요. 환경, 안전, 휴식까지 다 챙기는 모습이네요. 네,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공동체 강화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계획들도 좀 있던데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나 그 청년들을 위한 사다리 프로그램, 그리고 축제 개최 같은 거요. 네, 그런 사업들은 당장의 어떤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좀 높이고 미래 세대에 투자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 제공,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고요. 청년 지원은 당연히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거고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좀 낯선 용어네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생활 SOC 복합화. 그건 이제 도서관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센터, 체육시설처럼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여러 공공시설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민 편의성도 높이고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여러 시설을 한 건물에 모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포천시 경제환경국 브리핑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말 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공동체 강화까지 되게 다방면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토천시가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경제 성장, 환경 보전, 그리고 시민 행복, 이 세 가지 목표를 좀 균형 있게 추구하려는 그런 다각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물론 이 방대한 계획들이 얼마나 또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포천시의 이런 계획들처럼 우리가 사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신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